안녕하세요, 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시장의 의견은 드렸습니다. 더블 딥, 그 다음에 삼중 바닥까지 얘기 드렸죠. 삼중 바닥까지 다여져 왔고,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아직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방송했던 그 내용대로 불확실성의 해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시가 변동성이 엄청 강할 거예요. 올해 그 3월까지 3월까지도 위아래로 변동성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전쟁이 어떻게든 종결이 되고 빠르게 종결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결과물이 나오고 끝이 나야 된다. 그래야 증시가 좀 안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지금 조금 염려되는 건 3중 바닥을 거의 만들어 놓고 중요한 건 이제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텨주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텨주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830포인트 정도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한 단계 다시 또 레벨 다운이 되는 것이고 또 분명 또 다운이 되죠. 다운되고 이렇게 또 밀린다. 밀릴 수 있다. 그리고 700포인트 그때까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버리는데 그럼 계단식 하락이 또 완성되고 또 한 번 추세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방을 버텨주면서 위아래 변동성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런 장세는 수익을 내기도 좋아요.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내기도 좋은 장이고 여기에서 깨고 내려갔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수의 그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 조용해지고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있겠지만도 분명 한번 상승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냐의 목표치는 모르겠지만 분명 한번 튕겨 올라와 줄 거라는 거죠. 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빠질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 그런 것들로 분명 한번 튕겨줄 수 있습니다. 저가 포지션 때서 튕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수익을 반짝 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갖고 있던 것들 또 때로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 단을 더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또 그 목표치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더욱더 오래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당장 가지 않아도 좋으니 횡보성 장세로 버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충분히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장 뭔가 갑니다 하고 저가 매수 들어왔다 뭐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890포인트, 900포인트 정도의 저항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돌파 여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 박스권으로 일단은 매매를 해보시되 저가에 산 것들이 아니고서는 어중간한 금액에 사버리면 또 한 번 더 지속적 힘들어질 수 있는 장세, 그리고 아직 하방이 안전하지 않은 재료들이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보시면 뭐 이거 거의 크게 쌍바닥 정도를 그려주면서 조금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 전체는 상승 이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하락 추세죠. 하락 중이니까 항상 좀 경계하시면서 저가 때 항상 사는 노력, 그렇게 사지 않은 것들은 멈추셔야 됩니다. 좀 싸게 산 것들이 아닌 것들은 그냥 관망, 그리고 사신 것들도 지수대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은 지속적으로 걷어들여야 된다. 때로는 단기적 산 것들로 물려있던 걸 조금씩 덜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좀 보면서 얘기 드릴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면 일단 그 구독자분의 그 요청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오늘 안 그래도 사촌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촌형이 현대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거기에 대한 진단 얘기를 했고 똑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갖고 와 봤고요. 자, 보시면 항상 그 주가는 이게 박스권을 이룬다고 얘기드렸어요. 박스 레벨이 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면 코스피 주봉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 다 도움이 되시니까. 자, 코스피
주봉 봤을 때 이게 크게 설정을 해놨죠. 요 박스, 큰 박스로 있고 미니 박스 딱딱딱딱 나눠져 있고 주가의 레벨층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지금 레벨층은 조금 273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넘어져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변동은 있겠지만 258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한번 다인 적이 있죠. 이렇게 박스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현대차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일단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단 크게 박스로 나뉩니다. 크게 목표치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자릿대죠.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3등분 되고 여기에서 또 중간치로 나뉩니다. 항상 이렇게 거의 이래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중간치 나뉘어지니까 또 추가 하락의 구간을 잡을 수도 있겠죠. 또 목표치를 내려서 대충 잡아보면 대충 이렇게 잡아보면 또 밑단 지지층이 또 나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나오죠. 대충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여기 밑단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정하시고 이런 선이 닿는 부분이 아니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대는 어떠냐라고 얘기 드리면 사실 18만원이 시장과 함께 버텨줘야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제 이게 추가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고 보시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사실 현대차는 더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코스피 대형주들도 좀 바닥을 버텨주고 다지고 있지만 자동차 섹터는 추가 하락이 나온 거예요. 추가 하락, 그것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공급난, 그리고 수출에 대한 그 제한이 생길 것, 그리고 반도체 부족, 이런 것들이 주가를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고 소외주가 돼버린 건데, 맞습니다. 재무제표도 뭐 재무제표 자체는 좋죠. 단순하게 보시면 좋은데 재무가 좋기 때문에 좋을 거라는 미래의 반영치로 올라왔던 거고, 지금은 올해 내년 되게 또 이때만큼의 기대치보다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보면 이 친구는 성장주죠. 성장주인데 성장주가 성장을 멈추면 주가는 당연히 못 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거죠. 마치 카카오처럼요. 카카오를 똑같이 접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명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정말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시간이 상관없다 그러면 계속 모아간다 그러면 30만원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려있는 시장이니까. 하지만 당장 악재들이 해소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여기에 이 대형주, 이 인기 있는 대형주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이제는 쌓여버린 거죠.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 지금 여기 안에서도 또 이게 미니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하나 또 나뉘거든요.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요거 일단 지워놓고,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추가적으로 전쟁 때문에 빠진 리스크 때가 요게 이제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여기 깨고 내려온 거죠. 여기 깨고 내려온 거예요. 이쯤 한 17만원 후반대를 깨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좋은 것들은 빨리 우크라이나 뭐 되면서 다시 17만원대로 회복해 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하방이 열리거나 때로는 여기서 되게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긴 시간을 보내더라도 빠르게 반등해 주지 않으면 힘들 수 있고, 대형주들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요겁니다. 자 급락, 그 다음에 행보, 다음에 추가 급락하면 다시 15만 5천원까지 열리는 그런 그림대가 나오는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르게 여기대를 회복해 주고 여기를 바닥으로 잡아주면서 큰 U자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큰 U자형, 이렇게 큰 U자형, 되게 큰 U자로 반등. 그러니까 U자 반등의 특징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천천히 원형을 그리면서 아주 천천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닥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여기서 V자 반등으로 빠르게 올라와 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자동차주의 현 위치 주소를 보면 U자형에 가까웠지 않을까. 바닥이라고 좀 바닥이 잡히면
U자형으로 그려지면서 좀 시간과 함께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 분석으로는 그렇고, 가장 빠르게 이렇게 V자로 나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깨졌고 악재들이 많다. 증시 자체도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증시가 3월달 뭐 하고 좋아지고 만약에 강한 시장 반등이 온다고 해도 탄력적으로 또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깨고 내려왔던 부분대들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회복해 줘야 되고, 가장 안전해지려면 여기에요. 여기 18만원대를 회복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회복돼야 다시 한번 이렇게 2박스대를 보면서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의 멈춤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평단가대에서 바닥을 다져준다고 보시고 담아볼 수는 있겠어요. 담아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하락이 거세고 이렇게 잡혀있지 않을 땐 당장 이렇게 급등 나오고 할 재료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현대차는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 파업 문제도 심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빠르게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다음은 로보로보고, 역시 오늘 또 시장의 주도는 또 로보트가 또 한몫했어요. 로보트. 그래서 로보트는 상승 초입이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몇 번 드렸습니다. 초입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크게 보면은 박스였던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분할이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 박스대를 다 넘어서고 박스대를 넘는 급등이 나온 거죠. 여기 박스대를 뚫지 못했던 걸 급등이 나오면서 로봇 시세가 나왔고, 눌림목의 조정 구간에 여기가 매수 타점인 거죠. 이렇게 다른 것도 공부창에서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그래서 여기가 돌파됐던 건 의미가 있었고,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예전에 그 저항이었던 곳이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차트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 놓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로봇주는 지금 강한 테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지금 로보 못 사죠. 지금 못 삽니다. 지금 보시려면 10,000원 손절 보셔야 돼요. 10,000원. 10,000원, 여기가 이제 여기 고점이었던 여기 때 10,000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서 고가놀이든 뭐든 10,000원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로보를 하시겠다 그러면 10,000원 손절 라인 잡고 최대한 싸게 모아 보셔서 단기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이걸 저가 바닥 매수라고 보기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추가 상승이 더 나올지언정 다시 한번 눌렸을 때 10,000원이 지지되는가, 안전하게 10,000원 지지되는가 보시면 또 하나의 파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주가 자체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로봇주 자체는 올해 한 해 되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로봇주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그 로봇 관련주 중에 조금 몇 개 돌려보고 했을 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재료적이나 측면에서 좋아 보이는 건 T로보틱스였거든요. 이게 가장 또 좋아 보이고 또 그래 보이긴 하는데 주가가 영 힘을 못 씁니다. 이유가 있죠. 얘는 이제 로보랑 다르게 얘는 여기 이제 여기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 가지고 매물대가 없이 쭉쭉쭉 뻗어 나가지만, 이 친구는 여기 10,000원대 12,000원 여기 때 매물이 엄청나게 존재해요. 여기 이렇게 레벨층으로 보시면 여기 레벨,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중간치 레벨에서 저항을 맞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때가 또 떨어지니까 여기 때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시면 8,500원 8,400원 라인이 또 되게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액대가 이탈 안 하면 오히려 신규 매수 구간 자리이기도 해요. 8,400원 500원. 그래서 여기 때를 잘 보시면서 지지를 받는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여기도 또 담아볼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대장주가 로보로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조정받고 뭐하면 이 친구도 또 이렇게 같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봇주의 대장이라고 하기가, 로보가 많이 가서 최근에 대장이지만 그 전까지의 흐름, 뭐 유진로봇, 에브리봇 이런 걸 좀 돌려다 보면 로봇주 자체가 되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도 대장이 좀 여러 번 바뀌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대장이 계속 대장이 아니라 계속 한 번씩 바뀌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로봇주 자체는 조금 싸게 모아가면 싸게 모아가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단타가 스윙각 중기각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로봇주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그래서 T로보틱스는 지금 매수 구간은 아니죠. 매수 구간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기 8,400원 구간 또 깨지면 다시 되게 밑단이 되겠죠. 또 다시 밑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엔 애매하고 오히려 나중에 좀 흐름이 지나가고 로봇주가 또 되게 잘 가고 좋다면 10,000원이 또 돌파돼야 돼요. 이 친구는 10,000원이 돌파되고 안착이 되고 또 12,000원까지 또 험난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금액대 설정하면서 공략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징적인 게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양호하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것들도 요 전체를 다 매집으로 보고 싶고, 좀 이렇게 주봉으로 봐도 최근 거래량이 되게 의미 있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좀 시간의 문제로 좀 이렇게 잘 싸게 모아가면 분명 시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로봇주 잘 관심 가져보시고요. 로보랑 다르게 또 T로보틱스가 단점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재무성이 조금 더 종목마다 다른데 거의 로봇주들은 적자예요. 적자인 기업이 많고 한데 그나마 좀 매출이 있고 좀 검증됐다라고 해서 과열 구간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재무만 봤을 때 신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봤을 때 뭐 증권사마다 다릅니다만 T로보틱스는 신용이 가능해요. 근데 또 다른 것들 보시면 신용 불가 종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으로 거래하는 개인 투자가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포의 크기에 따라서 10,000원, 12,000원이 끝일 수 있다는 걸 잘 체크하시면서 잘 금액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고요. 반도체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액대 아니면 보시지 마시라 그랬죠. 이게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쌍바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바닥 금액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 금액대나 담아볼 수 있고 아니면 담지 마시라 얘기 드렸어요. 이렇게 빠질 때도 모아가는 구간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대를 체크하고 보셔야 된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이 반도체를 자꾸 억누른단 말이죠. 반도체 종목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여기 주봉이라 그렇구나. 여기 일봉으로 보시면 맞게 돼 있죠. 여기에서나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오늘 자리죠. 오늘 자리대가 최근 보시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맞는데 오히려 여기가 이탈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뭐 전쟁에 뭐 어떻게 또 결말이 나고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밑단이 또 열리니까 일단 여기 때를 지지로 보시면서 최대한 싸게 해보시고 아니면 이탈해버리고 현대차처럼 깨고 내려가버리면 밑단이 많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대 싸게 모아보신 건 괜찮고 이렇게 미니박스로 보시라 했죠. 당분간 이렇게 미니박스로 보시되 반도체 섹터 자체가 전쟁에 또 되게 안 좋아요. 전쟁 관련돼서는 그 원자재 그죠, 원료죠. 원료, 반도체에 필요한 원료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수출해서 수입해서 쓰는 것들이 많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도체 주가가 이번에 시장이 반등할 때 반도체는 하락을 갔던 겁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좋게 끝나고 한다 그러면 반도체는 오히려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빠르게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좀 시장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인트로메딕이고,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자꾸 입이 말리네요. 말리고 방송도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자, 인트로메딕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박스죠. 박스입니다. 박스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3,500원 정도 얘기 드렸죠. 얘기 드렸고, 지금은 일단 저항도 있고 구름대도 있기 때문에, 자, 중간치죠. 마찬가지 아까 이렇게 보시면 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때가 6,700원 정도 구간, 6,600원, 700원, 800원 이 구간.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7,800원 정도, 여기 7,800원, 8,000원 정도 구간이 또 저항대이기 때문에 싸이월드가 만약에 오픈하고 발표한다 그러면 기대치 이렇게 뉴스에 팔으라 라는 것처럼 여기에서 또
장대가 장대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또 조금 안타까운 건 이게 최근에 상승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고점대를 뚫어주려 그러면 여기 고점대 매물을 다 소화하려면 요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져주면서 올라오면 여기 매물 소화하고 더 위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8,000원 구간, 8,000원 전후 구간대에서 목표치를 잡으시면서 조금씩 계속 수익 실현해 나가시는 포지션이 맞지 않나 싶어요. 맞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걷어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벌써 3,500원에서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네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매도하면서 저항대니까 매도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여기 8,000원이 돌파되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상승 더 윗단이 열리겠지만, 일단 8,000원 저항대에서 열어두시면서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저항대에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꺾어 내려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록뱀 미디어고요. 이 친구도 보시면 이제 예전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 드렸죠. 주포의 금액을 찾는다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이 친구도 보시면 여기 금액대가 되게 중요한 바닥권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빠르게 반등해주고 올려주지 못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빠질 수 있고, 2200원대 다시 한번 닿으면 다시 한번 튕겨줄 수 있는데, 다시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자꾸 밑단을 친다는 건 더 밑단이 열릴 수 있다는 거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1800원대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 2200원대 금액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게 해볼 수 있지만, 이탈됐을 땐 1800원 레벨대까지 다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평단가대로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가져갈 수 있고, 최근에 이렇게 좀 거래량이 동반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매집봉 의 모습이 떴고,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렇게 예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전부 이게 여기 이제 주포가 다 털고 나갔나, 그러면 나갔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매집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분명 여기 좀 제가 볼 때는 여기 매집했던 것들이 이게 매집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 튕겨 올라줄 것이다. 튕겨 올라주고 목표치가 이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싸게 모아놓고 좀 시간을 투자하시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해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고요. 코로나주도 일동제약도 얘기 드렸죠. 그리고 추가 잘 대응하시면 수익 잘 나셨을 것이고, 보시면 요렇게 여기 단에서나 보시자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단기적 보시면 이렇게 추세 대응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추세 대응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여기 다 매물이에요. 여기 다 매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 이게 매집이 흔적이 있는데, 매도 물량보다 매집 흔적이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싸게 모아보면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봐줘지만 괜찮다고 보는데, 가장 좋은 금액대는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추세가 올라오니까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한 27,000원 정도? 여기 단 정도까지 좀 6,000원, 7,000원, 6,000원, 7,000원 구간대 정도가 해볼 수 있는 자리고, 오히려 깨지면 이탈, 도망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싸게 사볼 수 있는 가장 금액대, 그래서 이쯤에서 사보고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를 도모해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아니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4,000원, 34,000원대인가요? 여기 구간대가 돌파돼야 돼요. 돌파가 되면 오히려 뭐 돌파 매매든 돌파 후 눌림이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시면 힘들 수 있다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IS 동서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소개 많이 시켜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돌파하면 돌파 후 눌림을 보시라 라고 얘기 드렸는데, 얘는 오히려 강하게 한 번에 돌파했어요. 여기가 52,000원대가 되게 강한 저항대입니다 라고 드려서, 혹시나 52,000원대 저항을 맞고 이렇게 눌려주면 여기 때가
제일 좋은 매수 자리 때 추세 때의 저가가 아닐까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죠.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추세를 이렇게 올리면서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IDX 동서 보시려면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2,000원대에 1차 아니면 여기 2차 이런 식으로 52,000원, 5만원 정도 금액대에서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소개시켜 드리고 이미 조금 그 수익 내신 분들은 보유가 가능하지만 신규가 되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썩 좋은 자리는 아니고 추가 이렇게 눌림목 구간대나 한번 보셔라.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좀 장기 보유하기에 좋은 금액대는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전달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마트고요. 이마트도 좀 싸게 모으면 인플레이션 수혜 볼 수 있고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좀 지저분하고 좀 지워 놓을게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생각보다 이게 이 하방 추세라고 얘기 드렸죠. 하락 추세. 그래서 목표치가 열려 있다 얘기 드렸는데 지속 아직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고 여기에서 또 튕겨주는 모습, 그죠? 연장을 해봐도 추세가 자꾸 내려가고 있지만 이렇게 튕겨준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여기까지 목표치는 여기까지가 뭐 13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장은 여기가 또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것이고 좀 갈 길이 멀긴 해요. 이 친구도 멀긴 하고 아직도 하락 추세 중이고 사실 주봉만 봐도 하락 추세 아직 하락 중인데 저가 포지션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저가 포지션으로. 그래서 좀 싸게 모아 보시면 괜찮을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오늘 좀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도 이 하락 중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왔다라는 건 추세 변화의 시도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딱 이 오늘의 기준으로 요것만 좀 이렇게 지어놓고 오늘 여기 금액대를 좀 12만 원대 금액대를 바닥으로 보고 조금 공략해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할지언정 이렇게 횡보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가대에서 이렇게 추세가 좀 변하는 거를 좀 도모해 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료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게 또 올라간 이유가 이제 좀 주주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자사주를 매수한다. 한 3천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 매수한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이렇게 왔고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힘을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122,000원 정도 금액대를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라고 5G 장비주죠. 뭐 이노와이러스도 제가 많이 얘기 드렸고 뭐 있겠지만 보시면 이 친구도 참 그 예전에 요때도 좀 거래량 동반되고 하면서 요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것도 깨고 내려왔죠. 10,000원, 1,500원도 깨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가 또 저항이 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지금도. 근데 그래 좋다. 계속 빠지고 좋다. 그런데 5G 자체가 좀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충분히 있다고 얘기드렸죠. 인프라 투자, 뭐 자율주행 관련, 메타버스 관련 있기 때문에 뭐 싸게 한번 모아보자라는 얘기였는데 계속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자 주포의 매수 금액대를 보자 해서 찾아보는 거죠. 또 보시면 예전에 또 마찬가지예요. 되게 중요한 금액대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500원대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이렇게 봐서 해보자 했지만 깨져서 저항이 됐고 이 금액입니다. 한 9,500원 정도가 이 종목의 시세의 시작이었던 거죠. 재작년 때 시작. 그래서 이 9,500원대가 9,500원부터가 주포의 매직 금액이 아닐까 싶어서 9,500원 정도 금액을 보시면서 바닥으로 한번 잡아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조금 이렇게 저가대에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500원까지 열어 놓으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낙폭 보시면 고점 대비 70%입니다. 정말 5G 장비주들은 정말 힘들었지만 올해 한 해는 영업이 개선되는 섹터라고 되어 있죠. 확인이 계속 필요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정말 5G가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유 드리는 거니까 또 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노와이리스가 또 되게 제가 선호하는 종목이죠.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모드2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마찬가지죠. 제가 금액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 22,000원 얘기 드렸고 여기서 한번 튕겨줬죠. 튕겨줬고 튕겨줬는데 반대로 튕겨주고 했다. 그래서 보유가 가능했지만 오히려 여기 24,000원 정도 되겠죠. 24,000원 정도 구간을 안착 못하고 있어요. 안착 못하고 다시 또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건 21선입니다. 이평선, 21선 이렇게 추세로 21선 여기를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좀 고가가 살짝 이렇게 조정 구간이죠. 이게 상승 후 조정 구간인 건 맞긴 한데 손절 라인은 22,000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좀 이렇게 좀 마찬가지예요. 좀 전쟁 관련해서 조금 좀 사그라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리오프닝 주도 조금 힘있게 한 단계 더 이렇게 레벨 상승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공유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썩 선호하는 섹터는 아닙니다만 편식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이오도 보고 리오프닝도 보고 공유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 번씩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을 못한 이유는 조금 채널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볼까, 좀 어떻게 좀 구성을 바꿔볼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좀 정리를 좀 마무리 잘 해보고 3월 달부터 다시 좀 본격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만나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일단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랬고, 시장에 뭐 변동이 있을 때 큰 시장의 흐름 얘기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의 영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매번 뭐 종목 갖고 와서 시장에 혼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면서 종목별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은 수익이 나면서 좀 이 시장을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또 방송 올린 게 또 이렇게 궁금해 하셔서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공유 드린 거니까,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한번 소통해 보는 시간 또 최대한 빠르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 되네요. 2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